회원님 종목 빠르게 좀 보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프로텍을 44,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이네요. LED 장비도 제조를 하고 있고 반도체 후공정에 사용되는 장비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이런 업체로 파악이 되고 있고 가장 최근 2월 달에 지금 이제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2월 달에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는 게 어드밴스 패키징 요 부분이 긍정적인 또 평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어드밴스 패키징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단기 조정 추세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단기 조정 추세 마무 짓고 올라가니까 21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우상향으로 바뀌고 있는데, 자, 저항을 좀 보셔야 돼요. 저항을 보아드리면 21선의 하락 변곡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회원님. 또 반대로 상승의 변곡은 지지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20일 그 이동평균선의 하락의 변곡은 20거래일 동안 매수 거래자 참여자들이 평균적으로 손실을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평균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55,000원이라는 가격이 변곡 가격이잖아요. 55,000원 가격에서는 저항을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익권이세요. 그 큰 수익은 아니시지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비중이 많아요. 코스닥 150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5,143억 원이에요. 코스닥 150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대 비중을 20% 정도 맥시멈 그 정도 설정을 합니다.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이런 종목들 맥시멈 한 20% 정도 비중 설정을 하는데요. 회원님 비중을 30% 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직전 변곡 21선의 전 변곡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여기잖아요. 여기 변곡이 요 가격이 얼마예요? 51,000원이에요. 5만원 부근서부터 변곡이 이루어진 5만원 부근서부터 해서 51,000원, 52,000원 요 가격은 분명히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저항이 예상이 된다고 해서 완전히 뭐 시멘트 공구리 쳐놓은 건 아니에요. 돌파해서 올라갈 수도 있죠. 그쵸?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분할 매도를 보시면서 대응해 가시면 돼요. 5만원 부근서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분할 매도로 수익을 좀 일부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물량 좀 홀딩해 가시면서 돌파하는지 지켜보실 수 있는 거죠.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봐서 가격 조정 받는다. 그러면 비중을 절반 이상 줄여 놓으셔야죠. 절반 이상 줄여 놓고 밑에서 지지받을 때 다시 비중을 채워 놓는 그런 대응 전략이 가능해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길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고영 볼게요. 예전 무료 방송 때 아마 급락하기 전 요때였을 거예요. 아마 8월쯤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고영 로봇 관련해 가지고 의료용 로봇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리면서 관심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드렸던 것 같아요. 12,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권이 있었죠. 수익권이 있었는데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보세요. 제가 12,000원 가격 부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고영. 네, 앞서서 지금 프로텍 가지고도 21선 변곡점 가격은 하락 변곡은 저항입니다 라고 방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알고 있었으면 고용을 매수를 했어도 여기에서 이제 매도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저항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회원님은 19,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럼 19,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훨씬 이전에 매수를 하셨던가 아니면 최근 급등할 때 매수를 하셨던가 둘 중에 하나죠. 19,000원이면 19,000원은 굉장히 애매한 가격입니다. 지금 고영
굉장히 애매한 가격 구간이고 최근 급등락을 보이는데 사유를 좀 제가 살펴볼게요. 왜 저러고 있는지 이유를 알아야죠. 이유. 대응을 하려면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월달 들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고 파악이 됩니다. 고영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밸류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PBR 3.8인데 PER 32.03 누군가 긍정적인 리포트를 썼나요? 어쨌건 간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그러니까 재평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2월 달에 급등락 이 부분이 좀 보여졌던 것으로 파악이 되어지는데요. 19,000원에 10%이시면 지금 가격은 예전에 매수를 했다 하시면 과거 한참 전에 매수를 하셨다 하면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대로 여기서 저항받고 꽂혔다가 급등해 가지고서는 올라간 거잖아요. 이렇게 선 그어 드리면 그죠? 여기서도 저항이었잖아요. 저항 여기 저항받았죠? 저항받고 조정받았다가 지금 삐쭉 섰는데 여긴 또 뭐예요? 여기 남아있죠? 여기 그쵸? 이제 올라가면 위에 남아있는 변곡점 자리에서 또 저항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쵸? 제가 이거 뭐 없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이 말을 해주잖아요. 여기서 저항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00원에 매수를 과거에 하셨으면 얘는 2만원 위로 해가지고 22,000원 부분에서는 또 저항을 받네. 욕심 부리지 말고 내 본전 가격 찾아주고 또 다만 얼마라도 수익을 주는 거에 내가 고마워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정리 가야죠. 정리하고 다시 또 뭐 매수 계획 잡아서 하시던가. 지금 또 내려오니까 또 팔기 또 애매해지는 거죠. 가격 변동폭이 커지면서 내려와 버리니까 또 매도하기도 애매해졌어. 여기서 팔걸. 여기서 팔걸. 자꾸 그렇게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꼬여. 또 올라오겠지? 그러다가 또 한 1시간 있으면 다시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심리가 계속 꼬여버립니다. 그러면 하는 일 잘 안 돼요. 팔고 나서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다시 올라와서 기회를 주면 2만원 부근서부터 해서 22,000원 사이로는 일단 한번 끊고 다시 매수를 하신다면 계획을 다시 잡으셔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FNF 보도록 할게요. FNF는 지금 완연한 조정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조정의 추세. 한때 굉장히 잘 나갔던 FNF였는데 지금 완전 조정의 추세, 조정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네요. 근데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12만원대예요. 지금 마음고생이 조금 되시죠? 마음고생이 조금 심하실 것 같긴 한데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고 과매도 신호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일봉 차트에서 과매도 신호 쭉 뜨면서 내려왔는데 이 과매도 신호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제공을 해요. 과매도 신호도. 그래서 FNF는 앞으로 실적 이런 부분들도 제가 좀 디테일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옳겠지만 현재로서는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올해 2월 1일 이번 달 시가가 69,800원입니다. 지금 이번 달 상승 중인 거죠. 월봉으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월봉에서 상승 마감하고 그 다음 달 그 월봉 상승한 상승 마감한 달에 종가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추세적으로 반전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추세 전환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월봉 차트상에서 반등 상승한 종가 저 종가를 그 다음 달도 지키고 이어가는지가 추세 전환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일단 이번 달은 지켜보세요. 상승 마감을 하면 얼마에 마감을 하는지 2월 달은 일단 지켜보시고 3월이 중요해지는 거죠. 3월 달에 2월 종가를 어떻게 지켜주느냐
그리고 올해 시가가 89,200원이에요. 그럼 FNF가 24년 올해 상승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생깁니까? 어떤 조건? 무조건 올해 저 시가 89,200원 위로 올라가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야 24년 상승 마감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건 제 말이 맞죠? 지금 22년, 23년, 24년 현재 주가 하락 중이죠. 24년 상승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9개월 남았습니다. 9개월 동안 올라가야 되는데 9개월 동안 올라간다라는 것은 저 89,200원 올해 시가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이 그죠? 그러니까는 올해 시가 여기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겁니다.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여기선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비중이 20%잖아요. 많아요. 비중이 10% 이하 한 5%만 된다 하더라도 바닥이 확인되고 이제 조정의 추세를 벗어낸다 싶으면은 매수 평단을 낮추기 위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작업이 가능한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작업이 안 돼요. 비중을 줄여놔야 돼. 작업을 하기 위해선 매수 평단을 내리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선 일단 비중 조절이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비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추세 확인하고 저항받는 곳 일단 8만원, 9만원 가기 전에 8만원 부근에서도 저항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과매도 신호가 풀리면 기술적인 반등을 줍니다. 과매도가 풀리면 과매도라는 것은 과하게 매도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 기술적인 반등을 줘요. 기술적인 반등을 주는데 이것은 펀더멘탈에 의한 실적 개선에 의한 반등이 아니라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또 기술적인 저항을 받죠. 그 기술적인 저항은 여기 이전 과매도 받았던 곳에서 또 저항을 받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깨버렸어요. 깨니까 여기 기술적인 반등 주다가 저항받고 밀리고 여기 깨버리니까 기술적인 반등 주다가 저항받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술적인 반등 줬는데 여기 과매도 받았던 자리 저항받고 빠지고 반등 주는데 여기서 저항받고 또 빠지고 이거 파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반등 시 1차적인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 저항 받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8만원까지 반등을 주게 되면 일단 작년 말 그리고 올해 단기 조정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75,000원 위로 8만원까지 반등을 주게 되면 올해 연초 시작됐던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내가 얘를 어떻게 보면 이제 집 나간 자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집 나간 자식을 집으로 불러오기 위한 매수 평단을 내리는 작업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실이 좀 되시긴 하지만 이미 오래되셨고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집 나간 자식 집으로 다시 불러올 준비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전 KPS 보도록 할게요. 최근 또 한전 유틸리티 종목들이 으쌰으쌰 한번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한전 KPS는 엊그제 급등을 하면서 과매수 신호가 훅 떠버렸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43,700원 정도 되시고 비중은 5%인데 또 한참 내셨네요. 43,000원 정도 여기네요. 쯤 내시네요. 근데 어쩜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매수를 하셨죠? 과매수 신호 이렇게 요 가격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하시기도 쉽지가 않은데 하필이면 종목 질문하신 회원님 뿐만 아니고 지금 듣고 계시는 회원님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몇 개 마련을 해놓고 본다는 것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마 과매도를 이미 알고 계시는 회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과매도만 확실히 알아도 내가 발을 뻗을 자리인지 발을 뻗으면 안 되는 자리인지
그게 가늠이 되거든요. 그럼 한정 KP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번 매수를 하신 것 같지도 않고 조금씩 나눠서 매수를 하셨는데 뭐 영 주가가 거시기 하다 보니까는 그냥 5% 비중에서 지금 손 놓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요. 이미 추가 매수 타의 자리는 지났습니다. 한정 KPS 추가 매수 자리는 지났어요.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한정 KPS하고 한정 기술 하는 사업이 좀 당연히 틀리죠. 당연히 틀리긴 한데 한정 KPS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올해 이제 새 정부 들어서서 저는 뭐 정치 성향을 떠나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원전 관련돼 가지고 정부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요 측면에서만 본다면 지금은 그렇게 나쁘지 않죠. 원전 관련해서는 정비 전문 업체입니다. 한정 KPS가 발전 설비 정비 전문 업체. 최근 급등한 것은 굳이 꼭 집어서 원전 관련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은 지금 과매수 신호가 뜰 정도로 급등하게 된 배경은 바로 엊그저께 7개 상장 공기업 경영평가에 이 주주가치 재고 반영한다. 요 소식이 급등하게 된 배경이고요. 그렇게 맞물려서 보면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워낙 불리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다 보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저 같으면 지금 비중이 5%라고 하시면 43,000원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 평단 내릴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내가 전에도 한번 종목 추가 매수 기준 이런 부분들 채팅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긴 하는데 한정 KPS 뿐만 아니고 내가 매수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한다, 속칭 물타기를 한다 했을 때 그럼 물타기를 했을 때 과연 매수 평단을 얼마로 내려야 하는가 라는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잖아요. 매수 평단을 얼마로 내릴 것인가, 그 기준은 뭐예요? 기준. 저항을 받는 곳에서 내가 늘린 비중을 매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으로 어쨌든 수익 최소한 내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수익까지 나면 더 좋고 그 목적이 그거잖아요. 물타기 하는 목적이. 그럼 저항이 어디예요? 저항. 여기 4만원이죠 지금. 이평선을 띄운 차트를 놓고 볼게요. 제가 방금 4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매도 신호가 있는 거예요. 이평선 없는 차트에서. 여기 4만원 가격은 뭐예요? 21선의 하락 변곡, 61선의 하락 변곡. 이 변곡 자리잖아요. 그죠? 이 변곡은 지나갔고 여기서 저항 받았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보시면 이렇게 놓고 보면 요 변곡에서 저항 받았죠 한번. 그쵸? 한번 저항 받았잖아. 저항 받고 여기 횡보 구간에서 지지받고 여기서 이제 급등한 거지. 급등.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급등하면서 이거 돌파시킨 거잖아요. 저항을 돌파시켜 놓은 거죠. 근데 39,500원까지만 갔어요. 왜? 차트를 조금 키워놓고 보니까는 4만원에서 여기에 또 이 변곡이 버티고 있었구나. 여기까지는 무리인 거죠, 무리. 근데 또 여기 올라가지 못하리란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6,000원 요 가격까지는 여기는 지켜야 하는 가격. 요 위로 가면 내가 팔아야 하는 가격. 그러면 매수하신 가격이 43,0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얘를 추가 매수한다면 최소한 수익 내고 팔려면 4만원 이하로는 내려놔야 되겠구나 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내 매수 평단을 얼마로 내릴 건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게 대응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후에 그럼 추가 매수는 얼마에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